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6일 금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분들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지난 10년 넘게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존재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최근 2년 가까이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이 목 디스크가 굉장히 좀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루에 12시간씩 넘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업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여러 가지 기사도 읽고 또 그 녹화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작업이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잔뜩 긴장하고 녹화를 매일매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디스크가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로 이제 고통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어쩔 때는 가끔씩 이유 없이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인지 등굣길에 좀 말을 잘 듣지 않은 딸아이한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런 생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없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몇몇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자극보다 일단은 불행이라는 감정을 만들어주는 부정적인 자극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살펴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지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살펴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요.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불필요한 사람들이 내 인생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행복을 찾기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불행해질 수는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적어도 다가오는 미래에 제 자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이깟 돈 때문에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 투자를 시작했고 오늘도 열심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뭐 이러한 좀 불손한 의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을 정도의 은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투자하겠다는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면요. 우리의 투자는 아무래도 리스크도 적고 그 과정도 즐거울 수 있는 건강한 투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행복한 투자의 여정이 되지 않을까 오늘 아침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불행을 멀리하기 위해 오늘 방송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금요일 비준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읽어보다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이번 CNBC 프로의 기사 제목을 보시면 빵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 중에 한 명이 지금 빵 주식의 시대는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빵에 투자하지 말고 만타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과연 이 펀드 매니저는 빵 주식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펀드 매니저가 주장하는 만타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추가가 됐는지 직접 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펀드 매니저인 마크 호튼이라는 분이 나오고요. 이제 이분의 주장인 거죠. 마크 호튼이 얘기하기를 빵이 이제는 죽었다. 빵의 시대는 완전히 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빵이라는 줄임말은요. 이제 어떠한 주식들의 앞자리를 딴 거냐면 일단 F는 페이스북이었죠. 이제는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A는 아마존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A는 애플입니다. 자, N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고요. 마지막 G는 구글이죠. 이제 구글은 알파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5가지 기업을 합쳐서 빵이라고 부르는데 언제부터 사용된 단어냐면요. CNBC 매드머니를 진행하고 있는 호스트인 짐 크레이머가 2013년에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된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정말 긴 시간을 이 빵 주식들이 독점을 해왔구나. 대단한 활약을 해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013년에 이 짐 크레이머가 빵이라는 종목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제 묘사를 했냐면 이 기업들이 미래를 대표한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적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 이후에 빵 주식들은 도미넌트 피처였다. 도미넌트라는 것은 이제 점령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하는 그런 종목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크 섹터를 이끌어온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넷플릭스를 제외한 나머지 4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을 이루는 탑 10에 항상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탑 10에 들어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 나스닥 지수의 30%를 차지하는 엄청난 시가총액을 자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5개의 종목이 나스닥의 30%를 이룬다. 굉장한 거죠, 사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따라가는, 시장을 지금 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냐. 그러니까 이제 의문점을 좀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연 이 익스클루시브 클럽, 빵이라는 기업들이 과연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계속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호틴이라는 전문가,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스위스죠. 스위스의 취리히에 베이스가 있는 GAM 인베스트먼트에서 일하고 있는 다이렉터인데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빵 주식은 지금 챌린지를 맞이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속해 있는 산업 안에서 좀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디지털 4.0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더스트리 4.0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것이 디지털 세계고 이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빵 기업들 같은 경우는 휴지 이노베이터였다.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는 기업들이었고 디스트럽터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바꿔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호틴에 의하면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글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디를 바꿔버렸냐면 애드버타이징, 즉 광고계를 완전히 뒤우는 것이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이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리테일의 세계를 혁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들이 어떠한 사이즈에 지금 도달을 했냐면 너무나 덩치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추리티라는 것은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원래는 엄청난 성장을 구가하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 기업들이 등장한 지 10년도 넘었잖아요. 따라서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완전히 성숙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 성장세가 누드러졌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들의 성적도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마크로 상황이 좋으면 이들 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마크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평범한 기업들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더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이 기업들은 딜리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투자자들한테 좋은 수익을 안겨주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난 성장을 보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도 혼자 올라가는 이런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빵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생각에 이제 좀 잠재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기회가 널려져 있는데 이 기회를 우리는 디지털 4.0로 부른다. 따라서 4차 디지털 혁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아 보이는지 여기 얘기를 해주는데요. 앞으로의 그 혁신, 파괴적 혁신은 헬스케어, 파이낸셜은 금융이죠. 그리고 인더스트리얼은 산업재, 마지막으로 트랜스포테이션은 고통 부분입니다. 이렇게 4가지 부분에서 새로운 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 4가지 산업 분야가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이러한 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전문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빵에 투자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만타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타는 어떤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M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A는 아마존, 그리고 N은 엔비디아
엔비디아입니다. T 같은 경우는 테슬라고요. A는 애플. 따라서 지금부터는 빵 기업보다 요 5가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요 기업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혁신의 시대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넷플릭스를 빼버린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위너 테이크스 올 플랫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위너 테이크스 올이 뭐냐면요. 1등 기업이 독차지하는 그런 시장을 얘기하는데 넷플릭스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보면 경쟁이 심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뭐 전문적인 용어로 경제적인 해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TV도 등장을 하고 아마존도 진출을 하고 디즈니도 끼어들고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비드 19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한 번 더 성장이 가속화됐었는데 이제는 리오프닝 현상이 일어나면서 두 번째 성장이 줍춤거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고 동시에 이제 경쟁이 강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 어닝에 어떤 결과를 발표했냐면 이 구독자의 수가 20만 명 줄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40% 이상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아마도 구독자의 수가 200만 명 정도 떨어질 것이다. 정말 우울한 미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넷플릭스는 경제적 해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빵 기업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두 가지의 광고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많다에는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알파벳 그리고 메타가 빠져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알파벳하고 메타를 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지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두 기업 모두 지금 디지털 애드버타이징의 대표적인 주자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광고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알파벳 그리고 메타인데 이 산업 분야가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따라서 디지털 광고는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이 뭐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임유인하지 못하다. 임유인은 이제 면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차 이 글로벌 애드버타이징 쪽이 성장이 둔화되고 지금 하락할 추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을 줄일 때 가장 손쉽게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마케팅, 즉 이 광고비거든요. 따라서 광고비를 줄이게 되면 타격을 받는 기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알파벳 메타는요. 예전에는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타격을 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독보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다. 뭐를 모르냐면요. 이 기업들이 이 메타 그리고 알파벳 두 기업이요. 다운턴 인바이먼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8년이 가장 마지막에 발견됐던 경제 하락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난 15년 가까이 굉장히 경기가 좋았잖아요. 한 13년 동안 정말 경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그게 지금 메타 그리고 알파벳이 성장하는 그런 시대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메타랑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요. 한 번도 경기가 떨어지는 시대에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는 이 마켓이 다운턴을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알파벳 메타가 앞으로 성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메타 같은 경우 PE 레이시오가 15배 이하로 떨어졌고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20배까지 PER이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빵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PER이 낮게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떠한 예상을 하고 있냐면 아무래도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광고계에서 둔화가 나타나게 되면 이들의 성장은 아무래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호틴이 아직 믿고 있진 않다. 뭐를 믿고 있지 않다면요. 빵 기업들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 앞에 있는 제목과는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호틴이라는 전문가가 봤을 때도 빵 기업이 갑자기 다 멸종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볼 때는 계속해서 강력한 종목으로 남을 것이다. 이 기업들은 최고의 기업으로 명목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어떤 특색이냐면요. 네트워크 에펙트라는 데서 혜택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에펙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네트워크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미 플랫폼이 성숙 단계에 이르면 사용자의 수가 늘면 늘수록 이 플랫폼의 가치가 늘어나게 되고 플랫폼의 가치가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사용자가 유입되는 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플랫폼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력한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센서블이 그러니까 사려 깊게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그러한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도요, 사실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조금 어렵죠. 물론 이제 광고계가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금처럼 엄청난 성장을 광고에서 나타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파벳에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에 투자하는 이유가 광고 때문은 아니잖아요. 사실 메타 플랫폼즈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 메타라는 기업이 앞으로 장차 5년, 10년 후에 나타날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주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알파벳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광고 기업의 입장에서 이 알파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점령할 텐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쪽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만들어 나가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아니면 구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광고계만 보면 조금 어려워질 것이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을 완전히 좀 미래가 어둡다라고 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오늘은 CNBC 프로의 기사를 통해서 이제 빵 시대가 가고 만타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러한 취지의 기사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빵 그리고 만타에 포함되는 8가지의 종목을 오래간만에 수치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과연 지금 현재 펀더멘탈 쪽을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빵 주식 그리고 만타 주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처음은 레이팅을 좀 보겠습니다. SA 오토즈 스코어를 보면요. 자,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보기에는 구글이 가장 좋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4.08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가 3.88, 마이크로소프트가 3.61, 그리고 엔비디아가 3.52에 지금 랭킹가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마존이 3.40, 애플이 3.34, 넷플릭스 3.17, 테슬라 같은 경우는 2.82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보기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의 시대가 완전히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월가의 전문가들의 평점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장 좋은 전문가들의 평점을 받는 것 역시 구글입니다. 4.72를 받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68, 아마존이 세 번째로 좋습니다. 4.64, 엔비디아가 4.38로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애플이 4.37, 메타 플랫폼즈 4.32, 테슬라가 3.54고요. 넷플릭스가 가장 떨어집니다. 3.45를 받고 있죠. 자, 이번에는 수치적인 분석,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주식이 가장 지금 펀더멘털이 훌륭한지 보면요. 역시 구글입니다. 3관왕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글이 지금 4.33이라는 5점 만점에 4.33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죠. 최고의 점수를 받고 있고요. 2위는 애플입니다. 3.43, 테슬라가 3.43. 의외로 지금 정량적 분석에서 좋은 점수를 테슬라가 획득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엔비디아 3.39, 마이크로소프트가 3.39, 메타 플랫폼즈 3.17, 아마존이 3.09고요.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92를 받고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워닝이 떴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 앞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팔아버려라. 뭐 이러한 식으로 지금 시킹 알파에서 워닝 사인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최근 들어서 그러면 어닝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엔비디아입니다. A-를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테슬라가 B+, 애플이 B, 그리고 넷플릭스가 B-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지금 시장의 예상치,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예상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C+라든지 C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중간이고요. 반면 최근 들어서 어닝의 결과가 가장 좋지 않았던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예상치를 낮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
다음에는요,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최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저렴해졌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타 플랫폼즈의 PER이 가장 낮습니다. 16.9배까지 떨어져 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하면 18.58배. 따라서 어닝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지난 12개월의 어닝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넷플릭스입니다. 18.5배까지 떨어져 있고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18.59배입니다. 3위는 구글이고요. 22배, 21배. 구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는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순이익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PER이 22배에서 21배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는 거고요. 자, 애플은 27배, 27배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0배, 30배입니다. 엔비디아가 52배, 36배. 따라서 지금 현재 PER을 보면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도 많이 비싼 모습이죠. 52배라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52배나 줘야 지금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다행인 점은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니까 시가총액이 36배로 뚝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어닝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아마존은 60배, 151배. 완전히 반대 경우죠. 지금 현재 60배도 비싼데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니까 151배로 시가총액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 따라서 향후 12개월 동안 순이익이 굉장히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비싸죠. 128배. 그렇지만 좋은 뉴스는요. 앞으로 12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니까 드디어 이제 100 밑으로 PER이 떨어진다. 76배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성장률을 한번 보시죠. 매출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성장세가 뛰어난 종목은 당연히 테슬라겠죠. 73%의 성장을 지난 1년 동안 보여왔고요. 향후 다가오는 12개월 동안도 53%가 넘는 성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61%, 34%, 구글이 37%, 23%,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가 26%, 19%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 16%, 애플이 18%, 14%, 넷플릭스 15%, 12%, 아마존은 13%, 16%로 가장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세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구글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즈는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성장률도 다른 많다 기업 그리고 빵 기업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 수익률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수익률 같은 경우는 넷 인컴 마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순이익이 건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현재 순이익 마진이 가장 좋은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37.63%라는 굉장히 높은 순이익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금 프리캐시플로우 마진도 25.4%로 나쁘지 않고요. ROE는 48%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넷 인컴 마진이 높은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36.23%, 프리캐시플로우 마진 24%, ROE가 44%로 굉장하고요.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도 굉장히 좋죠. 넷인컴 마진 31.2%,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26%고요. ROE도 29%이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든 수치가 그런대로 건강한 수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인컴 마진이 27.57%,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19.56%, ROE가 30.8%라는 건강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애플도 굉장히 좋죠. 26.4, 21.8, 149%, 넷플릭스 16.4, 53.3, 그리고 32.9%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테슬라를 보시면 테슬라의 넷 인컴 마진은 13.5%입니다. 뭐 자동차 기업 중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11.3%, ROE는 28%나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지금 많이 무너진 모습이죠. 보시는 것처럼 넷 인컴 마진이 4.48%에 불과하고요.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ROE 같은 경우는 18.0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순이익 마진은 플러스 그리고 ROE도 18%나 되는데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프리캐시플로우라는 것은 카펙스를 사용하고 나서도 남은 현금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카펙스에 굉장히 많은 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구나. 카펙스라는 것은 이제 설비 투자 같은 대규모의 투자 자금을 얘기하는 건데 아마존은 아직까지도 미래를
미래를 위해서 많은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하면서 종목 분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에서는 우리가 빵 기업의 시대가 가고 많다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취지의 CNBC 프로 기사도 읽어봤고요. 그리고 나서는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이 많다 기업들 그리고 빵 기업들 8개를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많다의 시대가 도래하고 빵 기업들이 이제 끝났는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공유해 드리면요. 제가 보기에는 넷플릭스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광고는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내면서 또 다른 도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미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말에 준비한 내용도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